나이 들수록 가까운 사람이 더 깊은 칼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함께한 사람, 피를 나눈 가족,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친구. 그 사람들이 던진 한마디가 낯선 사람의 100마디보다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슈조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추운 겨울밤에 서로 몸을 붙입니다. 따뜻해지려고요. 그런데 가까이 붙으면 가시에 찔립니다. 아파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춥습니다. 다시 붙습니다. 또 찔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워지면 상처받고 멀어지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거리를 조절하며 삽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이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왜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힘든가?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직장 다닐 때는 바빠서 몰랐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정신없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생기니까 보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친구가 생긴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더군요. 나이 들면 친구가 줄어듭니다. 만나도 피곤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함께 술 마시고 수다 떨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중 진짜 친구는 몇 명 안 됩니다. 아니, 어쩌면 한 명도 없을지 모릅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혼자입니다. 완벽하게 이해받는다는 건 환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떠오르는 친구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중에서 진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나이가 들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저 말 뒤에 무슨 의도가 있는지. 그래서 더 힘듭니다. 순수하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계산하게 됩니다. 이 사람 만나면 무슨 말 들을까? 무슨 부탁 받을까? 그렇게 만남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왜 더 아픈가? 한 할머니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이번엔 좀 간단하게 차리시죠.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다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아버지, 바쁘시죠?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고 끊었습니다. 나는 안 바쁜데. 그냥 아들 목소리 듣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남이 같은 말을 했다면 그냥 웃고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하면 다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며칠을, 때로는 몇 달을 아프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를 합니다.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어긋나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문제는 그 기대를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며느리는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명절 음식 준비하는 것을 자기 존재의 증명처럼 여긴다는 걸. 간단하게 차리세요, 가. 당신은 필요 없어요로 들린다는 걸. 아들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전화 한 통에 얼마나 큰 의미를 두는지.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가. 아버지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로 들린다는 걸. 서로 모릅니다. 그리고 상처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상대가 나를 이해 못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상대가 그걸 몰라줘서 서운한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상대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다 알아야 합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외로움을 다 채워줘야 합니까? 쇼펜하우어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삶을 삽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들도 바쁘고 힘들고
자기 문제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가족이니까, 가까우니까, 당연히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그 착각이 상처를 만듭니다. 첫 번째 원칙,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차갑게 들립니까? 냉정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상대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입니다. 딸이 아닙니다. 며느리에게 딸의 역할을 기대하면 실망만 커집니다. 아들은 아들입니다. 내 외로움을 채워줄 존재가 아닙니다. 한 분이 물으셨습니다. 그럼 가족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대가 줄 수 있는 것만 기대하십시오. 줄 수 없는 건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합니다. 당신은 매일 전화 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6번 실망합니다. 그런데 기대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도 바쁘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 주면 고마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전화 올 때마다 기쁩니다. 실망 대신 감사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망의 근원을 찾아보십시오. 대부분 내가 품은 기대입니다. 친구가 생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섭섭합니다. 왜 섭섭합니까? 친구라면 당연히 생일을 챙겨야 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친구 생일 다 기억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남에게는 기억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신의 인생도 당신에게만 중요합니다. 냉정한 말입니다. 그런데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편해집니다. 상대가 나를 실망시켰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화가 덜 납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대를 내려놓는가? 말은 쉽습니다. 기대하지 말라고.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평생 기대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내려놓으라고 하면 막막합니다.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대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이렇게 해주길 바랐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상대는 부담스럽습니다. 미안해합니다. 관계만 어색해집니다. 기대는 내 문제입니다. 상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풀어야 합니다. 둘째, 혼자 적어 보십시오. 종이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저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며느리에게 뭘 기대합니까? 자주 오길 바랍니까? 친절하게 대해 주길 바랍니까? 음식 맛있다고 말해 주길 바랍니까? 다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물으십시오. 이게 꼭 필요한가? 이게 없으면 나는 불행한가? 대부분 아닙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삽니다. 셋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며느리도 시집살이 합니다. 며느리도 아이 키우고 일하고 피곤합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아내와 갈등 있고 아이들 걱정됩니다. 그 사람도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됩니다. 내가 서운했는데 저 사람도 여유가 없었구나. 이해가 되면 기대가 줄어듭니다. 넷째, 대신 감사를 찾으십시오. 기대를 내려놓으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감사를 채우십시오. 며느리가 한 달에 한 번 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 며느리들 중에는 명절에도 안 오는 사람 많습니다.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합니까? 고마운 일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부모 전화 안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교하라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 보지 말고
있는 것 보라는 겁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을 기대하면 평생 실망합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 평생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기대 없이 만났는데 상대가 뜻밖의 친절을 베풀 때, 그때 얼마나 기쁩니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반대로 큰 기대를 하고 만났는데 기대에 못 미칠 때, 그때 얼마나 씁쓸합니까? 화가 납니다. 똑같은 행동인데 내 기대에 따라 감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낮추십시오. 아니, 아예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고슴도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립니다. 너무 멀면 춥습니다. 딱 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거리를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바빴습니다. 일하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저절로 거리가 생겼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시간이 생깁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자꾸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자식한테 전화하고, 친구 만나고, 친척 찾아가고.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아들한테 자꾸 전화하게 됩니다. 할 말도 없는데 전화합니다. 아들이 바쁘다는 걸 아는데도 전화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짜증내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이해합니다. 외로우니까 연락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연락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럼 더 외롭습니다. 악순환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거리를 둔다고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지키는 겁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단점이 보입니다. 조금 떨어져 있으면 좋은 모습만 봅니다. 맞는 말입니다. 매일 보면 사소한 게 거슬립니다. 말투, 습관, 행동. 한 달에 한 번 보면 그런 게 안 보입니다. 오히려 반갑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입니다. 적당히 연락하면 그립습니다. 거리는 어떻게 정하는가? 그럼 어떤 거리가 적당합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관계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기준은 있습니다. 상대가 편안해하는 거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리가 아닙니다. 상대가 원하는 거리입니다. 당신은 매일 전화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상대는 일주일에 한 번이 편합니까? 그럼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당신은 자주 만나고 싶습니까? 그런데 상대는 한 달에 한 번이 편합니까? 그럼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억울합니까? 나는 더 원하는데 왜 상대 기준에 맞춰야 합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으면 상대의 속도를 존중하십시오. 내 속도로 밀어붙이면 상대는 도망갑니다. 상대의 속도에 맞추면 관계가 유지됩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전에는 며느리에게 자주 전화했습니다. 안부도 묻고 이것저것 챙기고. 그런데 며느리가 점점 연락을 피했습니다. 받아도 빨리 끊었습니다. 할머니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하는구나. 그래서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하던 걸 열흘에 한 번으로. 그랬더니 며느리가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집에도 놀러 왔습니다. 거리를 두니까 관계가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혹시 너무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한 발짝 물러서 보십시오. 상대가 숨 쉴 공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상대도 한 발짝 다가옵니다. 거리 유지의 구체적인 방법. 첫째, 연락 빈도를 줄이십시오. 매일 연락하면 하루 건너 한 번으로, 일주일에 3번이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이러다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둘째, 상대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내가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연락하면 반갑게 받으십시오. 이게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거리 유지의 핵심입니다. 상대에게도 나를 그리워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만나도 짧게 만나십시오. 오래 있으면 피곤합니다. 서로에게 짧게 만나고 헤어지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또 보고 싶어집니다. 넷째, 상대의 사생활을 존중하십시오. 이것저것 묻지 마십시오. 어디 갔다 왔냐? 누구 만났냐? 뭐 했냐? 궁금해도 참으십시오. 상대가 말하고 싶으면 말합니다. 말 안 하면 그냥 두십시오. 사생활을 존중하는 게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다섯째, 부탁하지 마십시오. 가까우니까 부탁합니다.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부탁이 많아지면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상대가 피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부탁하십시오. 아니, 가능하면 혼자 해결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립적인 사람이 가장 자유롭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친구에게,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혼자 할 수 있는 건 혼자 하십시오. 그게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 원칙, 나를 지키십시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세 번째 원칙입니다. 나를 지키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평생 남을 배려하며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참고, 양보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뭡니까? 서운함입니다. 외로움입니다. 나만 손해본 것 같은 허탈함입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어요.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애썼어요. 내 것 양보하고 내 감정 참았어요. 그런데 지금 남은 건 뭡니까? 아무도 나를 챙기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챙기지 않았는데 누가 당신을 챙기겠습니까?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무시했는데 누가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겠습니까? 당신이 자신에게 소중하지 않았는데 누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습니까? 싫은 걸 싫다고 말했습니까? 힘든 걸 힘들다고 했습니까? 거절할 건 거절했습니까? 아마 대부분 안 했을 겁니다. 참았습니다.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그게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지치고 외롭고 서운한 이곳까지.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나를 지켜야 합니다. 나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 나를 지킨다는 게 뭡니까? 이기적으로 산다는 겁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를 지킨다는 건 내 감정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내 한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남도 함부로 대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남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를 희생하는 게 사랑이라고. 아닙니다. 나를 희생하는 건 자기 파괴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나도 소중하고
상대도 소중한 겁니다. 나를 지키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억지로 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납니다. 상대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왜 나는 거절을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약하지? 이게 나를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거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절을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미안해서. 미움받을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그래서, 응, 그래, 라고 합니다. 속으로는 싫은데 겉으로는 웃습니다. 이게 나를 죽이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깊이 새겨야 할 말입니다. 남에게 예라고 하면 나에게 아니오라고 하는 겁니다. 친척이 부탁합니다. 다음 주에 좀 봐줄 수 있어. 당신은 피곤합니다.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응, 그래, 라고 합니다. 이 순간 당신은 당신의 쉼에게 아니오라고 한 겁니다. 당신의 건강에게 아니오라고 한 겁니다.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쌓입니다. 분노가, 서운함이, 피로가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폭발합니다. 아니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이 미안합니까? 거절하지 못해서 나중에 무너지는 게 더 미안합니다. 나 자신에게. 구체적인 거절의 말. 그럼 어떻게 거절합니까? 말이 안 나옵니다. 평생, 응, 그래 라고 살았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하려니 입이 안 떨어집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절하는 말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예를 들어 볼까요? 친척이 부탁합니다. 다음 주에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미안해요. 그날은 좀 어렵네요. 이게 끝입니다. 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이유를 대면 상대가 반박합니다. 뭐가 바빠? 그럼 다른 날은 좀만 도와주면 안 돼. 이러면 다시 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짧게 말하십시오. 미안해요. 어렵네요. 상대가 서운해합니까? 화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상대의 감정입니다. 당신이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감정은 남의 것입니다. 당신이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당신의 행동을 정하는 것뿐입니다. 상대가 화내도, 상대가 서운해해도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지키십시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말합니다. 오늘 저녁에 만날래? 당신은 피곤합니다. 집에서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오늘은 좀 쉬고 싶어서. 다음에 보자. 이게 끝입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이러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니, 그냥 쉬고 싶어. 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죄책감도 듭니다. 그런데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체면을 버려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체면을 버리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면이 더 중요해집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 나이까지 살았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하기 싫은 것도 합니다. 말하고 싶은 것도 참습니다. 그런데 체면이 뭡니까? 남들 눈에 비친 나입니다. 진짜 나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 평가에 신경 쓰는 사람은 평생 자유롭지 못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편하면 됩니다. 내가 행복하면 됩니다. 명절에 음식 많이 안 차려도 됩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 친척이 뭐라고 해도 내가 힘들면 안 하면 됩니다.
친구 모임에 안 나가도 됩니다.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됩니다. 저 사람 요즘 왜 저래라고 하면 하게 두십시오. 체면 때문에 무리하지 마십시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전에는 동네 어르신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가기 싫어도 갔습니다. 안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이러고 있지? 그날부터 가기 싫으면 안 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훨씬 편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체면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겁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남의 시선 때문입니까? 남의 시선이면 버리십시오. 이제는 나를 위해 사십시오. 오랜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를 지키는 마지막 방법은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수십 년 알고 지낸 사람 어떻게 끊습니까? 가족 어떻게 멀리합니까?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독이 되는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기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고 나면 후회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을 무시하고 이용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래도 친척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말로 붙잡지 마십시오. 오래 알았다고 해서 계속 만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친척이라고 해서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의 평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원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거리를 두는 겁니다. 전화 안 받아도 됩니다. 만나자고 해도 거절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미안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편합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랑만 했습니다. 자기 자식, 자기 집, 자기 돈. 할머니 이야기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줄였습니다. 전화 오면 바쁘다고 했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다음에 보자고 했습니다. 친구가 섭섭해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편해졌습니다. 몇 달 후 친구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친구와 헤어지는 건 손실이 아닙니다. 이득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하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만나면 에너지를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관계를 정리할 용기를 내십시오.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법.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거리를 두고 그러면 외롭지 않습니까? 네, 외롭습니다. 처음에는 외롭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로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고통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혼자 있으면 남의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남 맞춰 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적응이 필요합니다. 평생 사람들 속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면 어색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씩 찾아갑니다. 책을 읽습니다. 산책을 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습니다. 혼자 영화를 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집니다. 사람이 그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집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자유롭습니다. 외로움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연습해 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해도 계속 하십시오.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보십시오. 공원을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음악을 들으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평화를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집니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길, 나를 챙겨주길, 나를 사랑해주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상대는 상대의 인생을 삽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삽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이 줄어듭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둘째,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상대가 편한 거리로. 연락을 줄이십시오. 상대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만나도 짧게 만나십시오. 거리를 두면 관계가 오래갑니다. 셋째, 나를 지키십시오. 싫은 건 싫다고 말하십시오. 거절할 건 거절하십시오. 체면 때문에 무리하지 마십시오. 독이 되는 관계는 정리하십시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십시오. 나를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평생 다른 방식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조금씩 해보십시오.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계가 편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지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바꿔보십시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연락 오면 받으십시오. 안 오면 그대로 두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둘째, 거절을 연습하십시오. 오늘 누군가 부탁하면 한 번만 아니 오라고 해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녁 먹으러 갈래?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이렇게 한 번만 해보십시오.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련합니다. 셋째, 혼자만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오늘 저녁 1시간만 혼자 계십시오. 전화도 받지 마십시오. 그냥 혼자 앉아 계십시오. 차를 마시든 음악을 듣든 아무것도 안 하든 혼자 있는 게 어떤 느낌인지 경험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만 해보십시오. 일주일만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관계로 고통받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인간관계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혼자입니다. 완벽한 이해, 완벽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니 기대하지 마십시오.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십시오. 냉정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십시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체면을 위해. 이제는 충분합니다.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쓰십시오.
기대를 내려놓고 거리를 유지하고 나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실망이 없습니다. 거리를 두니까 그리움이 생깁니다. 나를 지키니까 상대도 나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편해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무겁지 않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누구한테 맞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로 삽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습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댓글로 나눠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가장 힘든 인간관계가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 다른 관계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와닿은 문장이 무엇입니까? 당장 실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시면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끝으로 이 채널은 인간관계, 고독, 행복, 고통,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 찾아오는 후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후회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다음 영상도 꼭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거절 하나, 작은 거리 두기 하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평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